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K조선 23년의 LNGC 수주 현황 그림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주가 공시된 LNGC 전부 32척인데 삼성중공업 7척, 한화오션 5척,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 합쳐서 20척 이렇습니다. 아직 카타르 2차 발주는 반영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보도된 거 다 종합해 보면은 현대중공업 17척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경이 보도하는 걸 보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 합해서 한 30척 정도 막판 협상 중이라는 보도 나왔죠. 그런데 이 보도가 말하자면 막판 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척은 최소한 저거는 맞는 숫자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결국 그동안에 언론에서 40척 정도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현종이 17척 보도 난 거 오래됐죠. 그것도 그 이후 저는 결국 총 척수가 40척 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척 중에서 현대중공업 17척 가져갔으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뭐 팍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중 몫은 16척에서 아마 10척 밑으로 줄어든 거 아니냐. 말하자면 삼성중공업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결국 틀린 말이라는 거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예? 뭐 결국 지금 한경보도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중공업 이 수주할 숫자가 최소 16척. 왜냐하면 이게 피차 도크 예약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최소 16척. 그래서 한 20척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근거는 이렇습니다. 두 개인데 첫 번째 미국의 골든패스 물량을 고려하면은 카타르는 여전히 배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지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다음에 만약에 필요해서 추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시세대로 이제 돈을 내야 될 테니까 그때는 지금 2억 6,500만 불이니까 뭐 곧 2억 7천만 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3억 불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크 공급 부족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LNGC를 공급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전체 지구촌 전체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LNGC는 명품 아닙니까? 명품 LNGC인데 이거 가능한 한 빨리 물량 확보하는 것, 또 싸게 물량 확보하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카타르가 바보가 아니잖아. 천재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짱구를 돌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명품 LNGC는 가령 10년 굴리다가 팔아도 중고로 팔아도 중공의 신품보다 더 비싸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주 가격은 저는 한 2.33억 달러, 2억 3,300만 불 정도 그 내외가 되면은 삼성중공업 협상 능력 수준급이다. 그러면 성과급 좀 두둑하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현대하고 같은 가격이면은 성과급 대신에 대가리 받고 엉덩이 까고 빠따 두들겨 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일단 카타르 물량을 현종 17척, 삼성중공업 16척, 한화오션 한 14척 정도 이거는 최소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한번 그려본 건데요. 그러면은 23년 수주 척수 최소 79척. 그래서 4분기로는 역대 최고치가 되는 것이고요. 연구원이 작년에는 이제 2분기하고 3분기에 나누어서 발주가 돼서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4분기에 다 몰려서 그런 거죠. 그렇고. 그래서 20년 이후에 K조선이 총 289척 수주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90척, 현중 더하기 현삼이 127척, 한화오션이 72척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별로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마켓쉐어 1등입니다. 31%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금년에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공시 몇 척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조선 전체로. 그 다음에 또 카타르 3차 발주, 그러니까 큐맥스건, 이것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하는 편입니다.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중공의 이거 LNGC 건조 능력, 요걸 이제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료가 DNV, 저쪽 유럽 쪽 유명한 선급 아닙니까? DNV 선급의 그 자료를 소스로 해서 헬레닉 시핑 뉴스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이게 요 내용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급의 주요 고객이 바로 조선사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사가 내는 돈으로 지금 먹고 사는 게 선급 아닙니까? 선급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요 고객이 조선사 아닙니까? 선급의 서비스를 조선사가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지금 기사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신기술을 개발한 삼성중공업이 이걸 만약에 선박에 적용을 하려면은 선급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ABS나 로이드나 DNV 이런 데서 인정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뉴스, 호재성 뉴스로 다 인식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기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도 공개하고 막 이러는데 좋으니까 하겠죠. 저거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을 줘야지 인증서 받잖아요. 예. 그래서 저 인증서가 바로 달러 프린트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인증서 하나 프린트 하면은 이제 달러가 들어오잖아. 예. 하여튼 선급도 그래서 선급도 시장 개척, 고객 발굴을 해야 하는데 글로벌 선급들 중에서 중공 조선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한 것이 DNV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DNV가 말이죠. 작년, 즉 2022년에 중공에 두 가지 중요한 투자를 했는데 1번 상하이에 기술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스 운반선, 그 다음에 대체연료 전문하는 이런 조직을 거기다가 설립을 해갖고 중공에다가 메탄올 및 암모니아 이중 추진 선박 개발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DNV 스마트 센터라는 걸 딱 개설을 해갖고 중공 현지에다가 그래서 디지털화,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이런 걸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급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선박이 국제 규제 기준, IMO에서 이제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 이걸 누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인하는 일이 선급의 주요 일이라는 거죠. 확인받고 돈 주는 거고요. 조선사는. 그래서 선주하고 조선사하고 이제 그 사이에 선급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선주의 요구사항, 조선사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거. 그래서 품질 또 어떤 효율성 이런 걸 일정 부분 보장을 하고 배가 어떤 스펙에 따라 만들어 건조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도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받듯이 선박도 검사받아야 하잖아요. 예.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돈을 받는다는 거죠. 수익을 올린다는 건데. 그러면 DNV는 왜 중공 조선 시장을 콕 찍어갖고 이제 여기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겠나? 예. 한마디로 중공의 조선 산업 성장성에 이제 베팅을 했다는 것인데, 일본 조선 산업에 그렇게 저런 식으로 베팅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중공을 콕 찍어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공의 조선 산업 성장성인데 그중에서 특히 중공의 LNG 수입 급증하니까 요거 배달할 선박인 LNGC도 중공 조선소가 자체 공급 하려고 하지 않겠나. 예, 요거를 DNV가 도와주고 이제 돈 벌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중공 같으면은 대략 지금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한 20년간을 보면은 주로 소형 가스 운반선 요런 데 이제 집중을 한 거죠. 벌크선 같은 데 이런 데. 그래서 표준 사이즈 LNGC 17.4만 큐빅미터급 그 이상 요거는 2020년까지는 사실상 이거는 주문이 없었습니다. 예. 만들 능력이 안 됐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중공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공의 LNG 수요 폭증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LNG 장기 도입 계약 체결도 완전히 폭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 저 많은 물건 싣고 올 배 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공의 자체 LNGC 수요도 이제 급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 FOB 조건으로 이 LNG 화물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21년 이후에 연간 5,400만 톤에 해당하는 LNG 계약 한 40개 가량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절반은 미국에서 FOB 인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어제 본 내용인데 카타르에서 지금 중공이 SPA 계약 맺은 게 27년간 800만 톤입니다. 이걸 싣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선박은 자기들이 만든 배로 싣고 오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공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글로벌 탑이 되려는 야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LNGC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LNGC를 중공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LNGC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21년부터 중공 조선소들이 본격적으로 LNGC 시장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DNV가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데 후동중화 같은 거, 상해에 있는 후동중화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중공 자체 내 수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형 LNGC 운반 LNGC 만들었죠. 후동중화는. 그래갖고 처음에 만든 게 호주 가는 길에 바다에서 퍼져갖고 말이죠. 수리도 안 되고 해서 바로 그냥 폐선 처리한 것도 있고 그랬죠. 이전에 배 모습도 하고 이런 게 영상을 또 올린 게 또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내용 다룬 거. 그리고 하여튼 후동중화는 훨씬 이전서부터 이미 GTT 화물 보관 시스템에 이제 등록되어 있고요. 또 GT 후동중화 같으면 21년에 외국에서 외국 시장, 외국 선사의 주문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후동중화는 약간 빠르고요. 본격적으로 다른 중공 조선소들이 LNGC 만들기 시작한 거는 21년도다. 얼마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LNGC가 돈이 되는 것은 승급한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DNV가 이제 중공 전문 승급이 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DNV 입장에서는 중공에서 LNGC를 수출한다기보다는 중공의 내수만 다 먹어도 저 엄청날 거다, 이렇게 아마 산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건 DNV가 밝힌 건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관여한 것 23년 8월 말 기준으로 중공의 3개 조선소에서 한 22척 가량 LNGC를 지금 건조 중이라는 겁니다. 이 DNV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은 23년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주문장고가 대략 한 60척 정도 된다고 하네요. LNGC. 근데 여기서 중공 전체에서 LNGC를 건조하겠다고 자기들이 칼을 딱 뽑은 곳이 조선소가 5군데를 지금 DNV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 세 군데가 CSSC에 다 속해 있습니다. 자회사들이죠. CSSC,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 그러니까 중공의 국립과 조선공사 이 정도 번역하면 되나요? CSSC. 그냥 한글로 번역하기보다는 CSSC,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후동중화가 있고요. 장난조선소가 있고요. 대련조선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후동중화는 앞에서 봤고, 여기 장난조선소하고 대련조선소가 작년 3월경에 비로소 GTT의 마크3 시스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SC 산하기관 외에도 2곳이 더 있는데, 양짜강 조선소하고 중국 상선중공업, 여기서도 이제 22년에 처음으로 LNG 선박 신조선 주문 받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정도로 헬렌에게 나온 내용은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한 프레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저는 에너지 전환 시대다,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 늘 강조를 하지만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에너지 전환 시대가 도대체 뭐냐? 더 깨끗한 에너지, 다음에 탄소 배출 줄이는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그 신재생 에너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거 실천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크레인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에너지 전환 시대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유크레인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에너지 안보 문제가 엄청나게 아주 부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에너지를 아웃시키고 대체시키는 문제가 지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석탄 가스로 대체하고 러시아 가스는 미국 가스가 대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스 전성 시대가 된다는 것인데 가스 전성 시대는 곧 파이프 가스가 아니고 LNG 전성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FLNG, LNGC 전성 시대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FLNG, LNGC 공급할 곳은 K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K조선사는 공급 부족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크 쇼티지 나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중공조선업도 일견 언뜻 보면 앞으로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난 불황기, 조선업 불황기에 다 문 닫았잖아. 엄청 문 닫았잖아. 중공도 폭삭폭삭 망해서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사들 다시 문 열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죠. 중공 조선사 문 다시 연다는 내용. 그런데 중공 조선업이 어떤 성장세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저게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그 다음에 K조선하고는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저는 중공이 K조선을 추월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K조선이 중공 쟤네들을 어떻게 값싸게 좀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주제. 중공 조선업 지속 가능할 것인가? K조선은 중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주제는 다음에 기회를 다시 한번 봐서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